여러분들 우리 정말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간혹 보면 정말 무턱대고 공부하고 무턱대고 독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저것을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과가 모아지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조금 안타까워서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실효적 공부,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실효적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공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독서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을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요, 우리가 이 실효적 공부가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저것 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개발은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이 책이 좋다 그러면 이 책 읽고, 또 저 책이 좋다 그러면 저 책 읽고, 정말 넓은 범위의 책들을 그냥 아무거나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름대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책을 읽으시는 것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거나 읽는 것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책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런 여러 종류의 책을 읽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소양을 큰 틀에서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어떤 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성과라 그러죠. 그리고 성과가 쌓여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것저것 읽고 또는 이것도 공부했다가 저것도 공부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요 얘기는 제가 뒤에 다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턱대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읽고 이것저것 공부하는 데다가 그것을 읽거나 그것을 공부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해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으시고요, 나 정말 저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겁니다. 이거요, 꼭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고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부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겁부터 더럭 이렇게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턱대고 한다는 거는 이런 걸 의미하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내가 왜 읽는지가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궁금증이 적으니까 책에 몰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냥 욕심을 갖고 그냥 책을 읽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추상적인 기준만 갖는 것이죠.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에 의해서 궁금증이라는 게 발생하고, 그것에 의해서 책을 읽는 동기가 명확해지니까 책을 읽는 효과, 책을 읽는 집중력,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해내는 힘,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해서 그 공부를 해낼 수 있고, 이 공부를 한 다음에는 무슨 공부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엔 무슨 공부를 할 것이고, 뭐 일종의 진도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의 전체상을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갖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공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전체상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나 모든 독서는 사실 방법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것도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공부나 독서는 방법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역도 안 됩니다. 방법론만 중시하고 그 책 자체를 읽는데 또는 그 공부 자체를 하는데 긴 시간 동안 노력하고 몰입하고, 이거 안 하고 방법만 탓하시는 분들, 이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에 의거해서 또는 전체상을 그리고 계획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너무 짜여진 계획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자신을 잘 정돈해 가면서 실행을 하시지 않으면 성과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끝을 보지 않는 거예요. 책을 잡았어요. 완독을 하셔야죠. 중간까지 읽다가 지쳐서 그만둬요.
또는 이 책을 읽다가 다른 책이 더 궁금해지면 그 다른 책과 이 책을 같이 읽어주면 되는데 이 책은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아, 내가 드로잉을 지금 하고 싶어졌어. 이거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어떤 영역이 될 것 같아. 드로잉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보름하고는 나자빠져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끝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한번 해보는 경험의 의미는 같겠죠. 이게 나에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런 것을 어렴풋이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것은 시행착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제가 드로잉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3개월 정도 해서 구도를 잡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풍경을 봤을 때 그 풍경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먼저 찍어두고 라인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는 것이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드로잉을 쑥쑥 잘 그리던 못 그리던 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손이 움직여주는, 감각이 움직여주는 이 상태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에게 맞아, 이게 나에게 맞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3개월을 권하는데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무엇인가를 수련할 때도 일정한 수준의 끝을 보셔야 되고요. 독서를 할 때도 끝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는 습관이 너무 몸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끝을 보지 않음으로써 이것저것 하게 되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방법이 안착되지 않으면 무작정 하게 되고 얘는 또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려서요. 반복적으로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런 나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남길 겁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이런 3가지 점을 반드시 극복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실효적 공부를 할 때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를 챙긴 다음에 그것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 봐도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엄청 많죠. 기본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뭔가 추상적인 동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한 동기를 갖는 것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동기가 나와요. 제가 인생 지도 그리기라는 걸 자주 해보시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그려보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고 이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 2년 해서 내 꿈을 바로 찾았어. 너무너무나 행운하지요. 우리는요, 몇 년간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취향이 무엇인지를 살핀 상태에서 인생 지도 그리기를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3, 4년 지난 다음에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어서 이해를 찾으면요,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 반은 달성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줘야 돼요. 아, 저를 사랑하는데요. 아니,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 어떻게 끊임없이 자신은 능력 없는 사람, 자신은 운이 없는 사람, 나는 뭐가 안 되는 사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억누르려고 꽤 노력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이 반복되고 자기 나름대로 일상을 밝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실천들을 하면 점점 자신을 더 밝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기다운 인생의 어떤 꿈, 이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찾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듯이 나에게 주어진 또는 주변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 하고 살겠습니까? 자신을 진정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찾는 것과 동의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연관된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막 내가 질까봐 조바심 내고 막 안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공부하거나 그 책을 읽거나 하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아,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그게 뭐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면서 일종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부여 영상에서 얘기하는 동기도 대단히 의미 있지만요, 제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동기는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에 대한 인지,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발견, 이것을 전제로 한 동기만이 진정한 동기라는 겁니다. 실효적 공부를 하려면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찾는데 5년이나 걸릴 텐데 5년 동안은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두 번째에 대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약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꿈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어떤 즐거웠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을 본성적인 욕동이라고 그래요. 이 본성적인 욕동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또 한 가지 엄청 중시하는 것이 수행성이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 그것 속에서 새로운 꿈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 자신의 실천을 통해서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나 능력 같은 게 쌓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수행성의 과정을 통해서 꿈을 발견하는 것, 이것도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꿈이 뭔지를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일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아무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현재 상태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비교적 이것이 나의 꿈에 근접할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한번 해볼 만해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당분간의 자신의 전문성의 영역으로 설정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를 하셔야 이것저것 하는 것, 무턱대고 하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중심이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됐건 독서가 됐건 그 중심을 위주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중심이 선 상태에서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독서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심이 서 있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중심으로 점차 수렴되기 마련입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자신이 한 세 가지만 해도 그것은 이것저것 하는 것, 무턱대고 하는 것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중심이 있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기록학이 전공이지 않습니까? 기록학을 전공으로 하는 제가 자유로운 여행 작가가 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행 작가는 기록을 토대로 한 여행 작가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의 삶의 수행성의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저는 이 중심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행 작가가 되기 위한 메인이 되는 공부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독서를 하는 거라든지 공부를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저의 중심이 명확하게 서 있고 저의 전문 영역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것들이 그 안정화된 저의 전문 영역에 수렴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 그것은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요, 과감하게 적어도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 선택을 하셔서 이것이 당분간 내가 실험해보는 또는 내가 시행착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한 나의 전문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메인 시간에 주로 많이 사용하면서 그 상태에서 다양한 독서나 다양한 공부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효적 공부를 할 때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끝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 끝이 어딘데요? 네, 그게 조금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한 권 잡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끝은 어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책을 완독하고 완독한 책에 대해서 키워드 메모를 하신 상태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독후 감상록까지 쓰는 거, 이것이 끝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는 독후 감상록은 쓰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메모를 쭉쭉 해내고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다 읽었을 때 카드 한 3장이나 4장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그것을 내가 중얼중얼 말로 해볼 거야, 이것을 나는 끝으로 생각해.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독서와 관련해서는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끝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드로잉 공부를 시작했어요. 끝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도시의 광경을 보고 이건 너무너무 내가 스케치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풍경을 쭉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서 몇몇 포인트들을 찍고 그다음에 메인이 되는 라인들을 그려요. 자신의 눈에 들어온 감각을 그대로 살려서 기초 스케치를 서서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진을 한 장 찍어둡니다. 그 상태에서 집에 와서 사진을 힐끗힐끗 보면서 내가 정말 감동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던 풍경을 드로잉할 수 있어요. 잘 그리건 못 그리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면 나는 드로잉 연습이 끝난 것이야. 이렇게 자신의 끝점을 자신이 설정해서 찍을 수 있다니까요. 더 쉬운 것들이 있죠. 내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어디가 끝일까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끝입니다. 그러나 다른 설정도 가능해요. 그 자격증 시험의 주제에 해당하는 실무 내용을 내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72가지야. 이 72가지의 실무 내용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이해하고 그런 실무 내용과 관련된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처리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상태. 이것이 내가 끝을 보는 순간이야.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제가 과제 설정한 몇십 가지의 그 대상에 대해서 한 장씩 카드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이게 내가 끝 지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격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문성이잖아요. 그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실효적 공부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을 들으시고요.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그려보려고 노력하고요. 그 과정에서 대충의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것을 전문 영역이라고 설정하고 그 전문 영역에서 필요한 공부나 독서를 하실 때 끝지점이 어딘가를 구체적으로 상정하신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시는 것.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것이 몸에 착착착 벽돌처럼 쌓여요. 이렇게 해서 쌓인 능력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자기개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지내면서 무턱대고 이것저것 하면서 실제로 성과를 못 얻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자기개발의 중심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무턱대고 공부하는 거,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이런 경험을 하시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묘안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란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